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수학가형 해설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어제 오랜만에 고3 제자들 만나고 굉장히 기분이 싱숭생숭했는데 제대로 가까이서 얘기도 못 해보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 이런저런 일도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프면서 굉장히 어색했어요. 뭔가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고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곤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굉장히 잘 할 수 있었는데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제자들도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4월 학력평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 능력 평가를 제출하는 출제 기간과 다른 곳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큰 의의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험 성적이 몇 점이다, 내가 뭐를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시험이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개념이 뭐고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한테 피드백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원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6월 모평 보면 처음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아시겠지만 그때의 그 기출을 지금부터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막 비교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학력평가는 학력평가대로 여러분들이 빈틈을 점검하셨고, 그리고 주어진 똑같이 우리가 수능과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정해진 똑같은 문항을 풀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했다는 거에 중요한 두 번째 이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4월 학력평가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를 중요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번 해설 강의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문제를 선생님은 이렇게 푸시네, 또는 이런 추가 개념을 알려주시네 라는 거라든지 나는 이거를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런 힌트를 가지고 이런 풀이로 이끌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풀었든 잘 풀지 못했든 그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이번 해설 강의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젠 익숙해지실 만도 합니다. 우리가 수능이든 학평이든 상관없이 첫 장에 나오는 1, 2, 3, 4 문제는 이번 2점짜리 문제이고요. 이 2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만드셔야 되겠죠. 지수를 표현하셔야 되겠죠. 3 루트 9라는 건 3의 제곱이고 거기에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이 들어있죠. 자, 이렇게 거듭제곱근과 지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수로 표현하거나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하거나 표현 방법을 통일해라. 근데 뭐가 편하겠어요? 얘는 분모분의 분자 3분의 2제곱으로 쓰고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쓴 다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둘의 합 3의 3분의 2, 3분의 1 이를 더해서 3의 1제곱인 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아직 연습이 필요하시다면 이 단계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머릿속으로 바로 암산돼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극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까지가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2점짜리로 2번 문제에 나와 있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차수가 같아요. 차수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최고차항의 개수 비로서 2분의 8 바로 이렇게 구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 자,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에 생략된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한대꼴의 부정형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라고 합니다.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 2차, 1차. 상수 중에 2차 항이 최고차 항이죠. 그것으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같이 2n제곱으로 나누셔도 되고 n제곱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n제곱으로 나누는 게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n제곱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한다? n제곱분의 1을 곱한다.
n제곱분의 1을 곱한다. 요걸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우리가 써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곱하면 2가 되고요. 더하기 곱하면 n분의 7이 되고요. 그 다음 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9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자 한번 써볼게요. 자, 분배할 겁니다. 자, 분배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8이라고 나오고요. 분배하게 되면 n제곱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부정형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나눴죠.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우리가 나눕니까?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도 설명했지만 무한대로 나눈다는 것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는 것은 결국 모든 무한대가 같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란 얘기였어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눴더니 무한대분의 상수 0으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가 속도 비교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무한대분의 상수도 0으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도 0으로 가. 상수는 그냥 상수야. 그래서 그게 2분의 8 해서 답이 얼마? 4로 나온다고 했고 그걸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결과랑 다시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경우는 차수가 같은 경우엔 최고차항의 개수비 2분의 8로 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도 사실 눈으로 바로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5가 2라는 값으로 주어질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 원이 우리 수학 가형 제자들의 직접 범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늘 강조했지만 등비수열과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풀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번 4월 학평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아주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을 풀면서 선생님 몇 가지 팁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같이 봐보면요. 얘들아 봐봐. 나온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항번호를 보면 A4, A5, A6이 나와 있어요. 이게 2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 둘을 곱한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연속하는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죠?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요. 등비중항은 어떤 관계가 있죠? 가운데 거 2번 곱하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관계가 있죠. 가운데 거 2번 곱하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운데 거 2번 곱한 게 뭔데? 2의 제곱. 그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A4 곱하기 A6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얼마? 4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 나와 있죠. 자, 지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3점 문제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는 밑을 통일한다입니다. 근데 그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보존되거나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보존되는 방법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이 2인 것으로 통일을 해야 부동호 방향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예요? 좌변을 그대로 두고 우변을 밑이 뭐인 걸로? 2인 걸로 고쳐라 라는 겁니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고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둘은 곱하기 관계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우리 여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밑이 2인 경우는 밑이 1보다 큰 거죠. 그럼 분호 방향이 어떻게 돼? 그대로 보존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한 것도 이제 어떻게 된다? 주어진 지수함수 밑이 2인 경우는 증가함수니까 지수 사이의 대소관계도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4는 작거나 같다? 우리 밑에다 적을게요. 어떻게 된다? x-4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우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이항하게 되면 x. 자, 그 다음 이항하게 되면 얼마? 이항하게 되면 2x, 이항하게 되면 6. 그래서 따라서 x는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로서의 x는 1, 2, 3이니까 합을 구하라고 하면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셨으면
이제 넘기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에 대해서 주어진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수열 AN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수열의 합에 관한, 즉 시그마의 성질을 쓰라는 문제겠죠. 자, 시그마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반항을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부분 전개하게 되면 AK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K, 2배가 아니라 4배죠. 4배의 AK 더하기 4.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예요? 67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면 마치 분배 법칙 쓰듯이 시그마를 모두 분리할 수가 있죠. 자, 시그마 분리해서 적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는 일반항의 제곱 더하기, 자, 이 부분을 분리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배의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가 일반항이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일반항이 4인 걸 10번 더해라니까 4 곱하기 10 해서 40이 나오는 거죠. 자, 우변은 67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4 곱하기 AK에서 우리가 실수배 4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다는 건 이걸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곱하기 4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4라는 값이에요. 아, 나 AN 수열 일반항 하나도 몰라. 그런데 걔네들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뭐다? 합은 아무튼 4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값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더하기 이하의 값이 4, 4, 16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이 값을 그냥 지금 네모라고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것의 값, 이게 바로 네모인데 그것의 값은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방정식 풀면 되죠. 56을 2항에서 빼도록 하면 얼마가 나와요? 1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얼마? 1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이 3이래요. 아, AN은 수렴하는 수열인데 극한값이 3이구나. 자, 그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이것의 값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극한값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되죠. AN 플러스 2BN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뭐예요? 첫 번째, AN은 수렴하고 걔 극한값 3이야. BN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A1과 BN 그리고 상수로 구성된 이런 수열의 극한값이 이 수열이 수렴하고 극한값이 7이야 라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BN의 극한값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하라고 하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잖아. 그럼 사실은 BN이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걸 조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친절하게 수렴하니까 값을 구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렴하는 뭔가의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값이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바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 성질이죠. 그게 뭐야? 아, 내가 알고 있는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그냥 수열이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이래. 그럼 그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새로 만든 수열도 여전히 수렴하고,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은 이 각각의 수열이야. 근데 그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여전히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대? 여기에 AN의 극한값 알파 대입하고 BN의 극한값 베타를 대입해서 그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처럼.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 적용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여기서 봤더니 AN 수렴한데 BN 수렴한데, 사실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수렴한데요. 곱하기 2? 이것도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곱해도 수렴하겠지. 7? 이거 수렴하는 수열인데 빼도 수렴하겠지. 한마디로 얘는 수렴하는 수열인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아, 사실 상수 수열의 극한값은 뭐야? 그냥 7. 이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빼기 있고요. AN의 극한값은 얼마야? 3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플러스 2배의 이것의 극한값이 얼마야? 몰라. 베타라고 했어.
그 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됐어요? 아, 그럼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이 베타는 마이너스 4를 이항한 4가 되는 거고, 따라서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2. 자,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자, 이제 실전이다 생각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게 0으로 수렴하네요.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 0으로 가네요. 해서 이걸 찾았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3 대입하시고, 여기에 있는 값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베타 4 이항해서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베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겨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6개의 문자. 이렇게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문자죠. 한마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겠네요.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만약에 6개를 전부 다 일렬로 나열한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6개를 다른 것으로 보고, 얘네들이 바꿔서는 순서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고, 얘네들이 바꿔서는 순서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고, 얘네들이 바꿔서는 순서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걸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A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가 순열에서 아주 많이 하는 기본적인 변형 문제입니다. 뭐? 이웃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변형 문제죠. 이런 거 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제자는 김소연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의에 순열의 변형 형태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개념 공부도 해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확통이 그래요. 내가 분명히 막 순열 좋아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을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문제의 상황이 바뀌어 있어. 아, 그럼 이거 순열이 이용하는 거야? 조합 이용하는 거야? 아니, 같은 것이 그거 이용하는 건가?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확통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했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소연 선생님의 수능 개념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개념의 변형된 형태랑 문제의 키워드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게 돼 있는 제자들은 이런 문제 가뿐하게 선생님하고 같이 풀면서 넘기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떤 매뉴얼로 우리가 풀어야 되나요? 아, 얘네들이 칸막이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열을 하는 걸 원하냐면 뭐 BC, BC, 뭐 BC, CB 이렇게 얘네들이 있고, 마치 이게 칸막이 역할을 하고 A가 이렇게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A끼리 이웃하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거 말고 경우의 수가 더 있을 텐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하얀 색깔의 B 2개, C 2개를 먼저 칸막이처럼 생각하고 나열하자.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B 2개, C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개를 다른 것으로 보고 나열한 4팩토리얼 나누기 B 2개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 동시에 C 2개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 이거예요. 이게 뭐? B, C, C, B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그렇게 나열하고 나면 A 2개가 이제 들어갈 건데, A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 이거는 제일 끝에 자리야. 추워. 아우 추워. 다른 자리예요. 자,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B랑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C 사이에 있는 자리네. 다 다른 자리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얘네들은 다 다른 자리예요. 이 다른 자리 5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누구를 세울 거예요? A 2명을 세울 겁니다. 근데 A 둘은 쌍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A 2개를 집어넣을 자리만 2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 고르기만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OC의 2가 되는 거죠. OC의 2. 되셨어요?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팩토리얼은 2. 자, OCA는 10이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이니까 6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아, 순열을 구하는데 이웃하지 않도록이 나와 있으면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을 칸막이처럼 생각하고 나열을 하자라는 겁니다. 지우개 좋죠? 자, 이제 넘겨서 우리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게다가 등비 수열이 여러 가지 결합돼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이것의 극한이에요.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이게 수렴하려면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R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자체적으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죠. 뭐의 n제곱 꼴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더하고 나눈 이런 형태는 새로운 수열입니다. 근데 그게 수렴을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자, 일단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죠? 근데 얘는 선생님 4x-1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1이면 1로 수렴하고요. 이거 그 값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했었던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렇지. 분모의 최고차항을 가지고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계산을 했었죠. 그것처럼 분모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얘는 8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이니까 지금 주어진 식 같은 경우는 8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 그 다음에 4x-1의 n제곱, 이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비교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우리가 했었던 2번 문제랑 똑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9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자, 분모는 9분의 8의 n제곱 1. 자, 여기는 9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9분의 4x-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분모부터 봐볼게요. 얘는 1이고요.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죠. 자, 이제 이것만 우리가 수렴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수렴하기 위한 범위가 바로 뭐예요? 9분의 4x-1이 수렴하기 위한 게 이걸 R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변에 9를 곱하게 되면 4x-1이 9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9보다 큽니다. 자, 그럼 양변에 이제 뭐를 더해주면 될까요? 양변에 이제 1을 더해서 마이너스 8보다 4x가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x는 크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는 2.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요거 구하라 그랬죠? 그럼 x는 정수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몇 개? 4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비수열이 결합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짐작되는 이런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분모의 어떤 항, 절대값이 가장 큰 항.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이거는 8보다 9가 크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9의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한마디로 더하기 마이너스 9의 n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마이너스 9보다 8이 큰데 그땐 8의 n제곱으로 나누나요? 아니라고요. 뭘로? 분모의 밑에 절대값이 큰 거. 절대값이 큰 거. 그때도 똑같이 이걸로 나눕니다. 똑같이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지우고 이제 우리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 방정식과 x와니까 와로 끝났죠. 와.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합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방정식도 있고 부등식도 있어. 뭘 먼저 풀어야 될까요? 얘들아 뭐가 해의 범위가 더 좁아요? 방정식이 몇 개의 해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범위가 지금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부등식을 풀게 되면 범위가 구간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과 부등식을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방정식을 먼저 푸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정식의 해가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이거를 만족하는지 거기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동그라미 1번의 방정식을 먼저 푼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방정식 풀려고 봤더니 이건 기본 유형입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홀수차 항에 맞추어서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짝수차, 짝수차, 홀수차죠. 홀수차 누구? 코사인 x에 맞춰서 사인 제곱을 바꾼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넘기게 되면 이 코사인 제곱 x, 자, 우변으로 넘긴 거예요. 더하기 코사인 x,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2, 1,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면 얼마? 1,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과 1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1 두 개가 됩니다. 이 코사인 x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둘을 곱하면 0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항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자, 구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식, 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코사인 x 뭐예요? 2분의 1. 이거나 또는 여기에서 코사인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당연히 삼각방정식이나 삼각부등식은 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0을 포함할 때도 있고 2파이를 포함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거 어디? 1사분면과 4사분면. 거기에서 우리가 x값을 찾아주게 되면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 뭐예요? 파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개 값을 찾는데 그건 1번만 푼 거죠. 이제 2번 풀어보자.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자, 3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은 2분의 1이에요. 사인은 2분의 루트 3. 사인이 더 크네? 동그라미. 요 값 동그라미. 자, 3분의 5파이. 이거 4사분면의 각이잖아요. 거기서는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아, 이거 땡.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x가 파일 때 코사인은 마이너스 1, 사인은 0. 아, 그럼 코사인이 더 작은 거잖아.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얼마? 3분의 파이랑 파이를 더한 3분의 4파이가 답이 됩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이거 선생님 틀렸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걸 x를 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딱 2번 풀어봤는데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생님도 실수를 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자괴감도 드는데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만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건 선생님 수험생 때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허당의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수험생이 돼서 이 실수가 나의 인생과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실수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수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의 그 매일매일 보는 노트에 수첩에 적은 거죠. 수첩에 적어서 아, 이 부분 내가 실수하는 계산이구나. 뭐 1 빼기 1은 1 빼기 1은 2. 뭐 이런 거 내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면 그걸 적어놨어요. 그럼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시험이든 아니면 내가 혼자 공부할 때 그런 실수가 나오면 이거 내가 실수하는 거 이렇게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수험생은 그런 것까지 조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선생님도 해줄 수 없고 부모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면서 손이 부지런할수록 수학 성적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우직하게 수학 공부를 한다면 그만큼 정직하게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그림과 같이가 여기 있네요. 네.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부채꼴에서 자, 선생님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중심각이 3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거를 3대 1로 선분 OA를 내분하는 점을 P, 1대 2로 선분 OB를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점 POQ를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 생겼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4루트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넓이가 4루트 3.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호의 길이, 이걸 L이라고 써볼까요? 이 호의 길이 L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뭐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그 계획을 세우려면 구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보고 구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공식이 있으면 그거 써보시면 구해야 되는 게 뭔지 바로 나와요. 호의 길이는 R세타죠. 근데 선생님 세타가 있어요. 세타가 뭐야? 3분의 파이.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요거 R을 모릅니다. 그럼 이거 반지름 R만 구하면 되겠죠? 아, 그럼 나 요거 하나만 구하면 끝이네? 자, 근데 우리가 R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중심각의 크기도 주어져 있고 여기가 몇 대 몇이다 내분하는 점 주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와 이 길이도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3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3대 1, 둘을 더하면 4죠. 전체 4에 대한 3만큼 가지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반지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3등분한 거죠. 그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큼 가지고 있다. 반지름 R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것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 많이 보던 공식이죠.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면 그 넓이는 4루트 3인데 2분의 1 두 변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우리 맨날 쓰는 공식.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그럼 루트 3 이렇게 약분을 하시고 어머 선생님 여기 R이 두 개 있어요. R제곱이네요. 네, R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모를 잘 봐요. 이 인사. 여기 4. 그럼 여기 16이네. 3은 약분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항하게 되면 4의 제곱 2의 제곱. 그렇다면 이거는 8의 제곱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양수 반지름 R은 8이겠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 하나 썼더니 뭘 구해야 되는지 눈에 보였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두 이웃하는 변을 가지고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R이 8이라고 나왔죠.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3분의 8 파이.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채꼴에서 흔히 나오는 몇 가지 공식들, 사실 이러한 공식은 적용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풀었던 도형의 등비급수에 활용되는 유형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나중에 미적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삼각함수의 극한에도 접목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 이렇게 쉬운 유형의 문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가 넓어질수록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혹시 공식 잘 정리돼 있지 않은지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 5월이에요. 벌써 5월이야? 두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5월이라고 해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개념을 버리고 가는 거는 9월에 다시 국무 보고 나서 그때 개념 정리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족한 빈틈의 개념이 있다면 그거 정리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그러한 개념들이 있다면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념책 6월까지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필수 유형 다시 한번 점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우리 넘겨서 11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라고 주어져 있죠? 두 개의 이항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하나요? x의 개수만 구하면 돼.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얘 제곱하게 되면 x의 4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곱하기 뒤에 거 x분의 1 더하기 뒤에 거에 제곱하면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이게 앞에 거 전개한 거.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x.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x-2 5제곱 다 안 할 거예요. 왜 다 안 할까요? 필요한 게 몇 개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분배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 뭐 곱하기 x항 더하기 쭉쭉쭉쭉 뭔가의 합으로 연결이 될 텐데 나는 1창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곱해서 1창이 되는 건 뭐예요? x세제곱분의 1 이런 꼴이어야 되겠죠. 여기 뭔가의 개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 전개하면 x세제곱분의 1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디로 그 말은 이거 아까 전개하지 말걸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미 썼으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랑 곱해서 x가 나올 일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필요 없고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것과 곱해서 1창이 나오려면 나는 상수항이 필요해 라는 얘기입니다. 상수항.
자, 그 다음 이것과 곱해서 1창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뭐 곱하기 x세제곱의 항이 필요해 라는 겁니다. 그 이하의 뭔가의 항이 점점점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안 쓰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상수항과 x세제곱의 항만 여기에서 끄집어낼게요. 그게 이 항 정리의 가장 중요한 매력인 거잖아요. x-2의 5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5c의 0, x는 0번 택할 거야, 마이너스 2만 5번 택할 거야. 더하기 5c에 뭐 해볼까? 3차항 필요하죠? x는 3번 택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2번 택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물론 뭐가 더 있습니다. 근데 우린 시간이 없다고요. 이거 안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을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해 볼까요? 자, 상수항이 뭐죠? 상수항 이거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0입니다. 더하기.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뭐예요? 10 곱하기 4는 40. x세제곱이에요. 더하기 있지만 안 쓰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개만 하면 끝나요. 자, 다시 전개해 보게 되면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라고요? 64x. 얘네들을 곱하면 얼마라고요? 플러스 40x. 더 있지만 필요 없다. 1차항은 여기서 정리된다.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개수가 104니까 104x라고 나오겠죠. 나머지는 1차항 없어요. 그럼 바로 104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삼각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각 세타를 이제는 일반각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늘 범위가 주어집니다. 보자마자 삼각함수 문제네, 뭔가 방정식이 있네,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말은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를 예쁘게 정리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정리를 하란 얘기죠. 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 건데, 이건 너무 투머치죠. 너무 사치스럽습니다. 뭐가 사치스러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종류의 삼각함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우리가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두 개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분자분모의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식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좌변에 있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거.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인 세타는 분모에 그대로 있고 코사인 세타를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게 우변에 1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뒀더니 우리가 얘네들을 통분해서 정리할 건데요. 공통항해 보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묶어낼게요.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게 되면, 자, 분모 분자 통일할게요. 통분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얘를 여기 곱해주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이걸 여기 곱하는 건데 똑같은 덩어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잘 정리해서 보면은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없앨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네요. 분자가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분자가 조금 정리가 되겠죠? 분자를 정리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괄호를 전개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래서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없어지죠? 2 빼기 2 코사인 세타. 이게 뭐예요? 요 항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써보게 되면 분자가 2로 묶으면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분자가 묶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분모는 뭐가 나와요? 분모는 그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 요것도 잊으면 안 되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으면 그게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약분할게요. 약분. 다 됐어요. 아니, 선생님 뭐가 다 돼요? 여전히 사인과 코사인이 있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자,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분자 분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걸 탄젠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탄젠트의 역수기 때문에요. 이걸로 우리가 분자 분모를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2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지금 각이 이게 어디예요? 3, 4분면이나 4, 4분면 중에 하나인데 아, 이건 선생님하고 수능 개념 같이 공부한 제자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일단 세타를 이렇게 쓰고 탄젠트가 2가 되려면 1대 1분의 2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2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1대 2, 여기는 루트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각으로 생각하고 삼각형을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3, 4분면이나 4, 4분면에 있는 거래요. 그럼 3, 4분면이나 4, 4분면에 있는데 탄젠트가 양수면 어디 3, 4분면이다 라는 얘기일 거고 거기에서는 X좌표랑 Y좌표랑 음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건 선생님만의 표현법이고 정확한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동경이 이렇게 3, 4분면에 있는데 그것의 탄젠트 값이 2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택하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루트 5구나. 자, 그럼 코사인 값은 무엇이다?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선생님은 이걸 쓰는 게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실전에서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타를 물론 예각삼각형인 것처럼 보이게 썼지만 결국 이 동경을 나타내는 삼각형으로 이 빗변을 사용한 거고 세타가 어디? 3, 4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빗변 위치에 그냥 변의 위치에 그냥 쓴 거다. 그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여기서 바로 구하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빠른 선생님만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답을 적어야 되니까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12번 마무리하고요. 13번 들어갈게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다시 한번 봐보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삼각함수 3개 쓰는 거 너무 번잡하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 거고 자, 이제 넘겨서 우리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자, 주어진 이런 형태. 선생님 저 이런 일반항 처음 봐요. 제가 배운 건 등차수열, 등비수열밖에 없는데 뭐 축차대비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거 뭔가요?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배운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열의 합 그리고 특히나 급수 겁먹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번 시험 이렇게 풀어보면서 우리 제자들 이거 겁먹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 겁먹었을 것 같아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유형 내에서 묶어버리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문항 번호는 좀 뒤에 있으니까요.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범위로 나왔습니다. 왜? 일반항이 주어졌죠? 근데 우리가 풀 수 없는 범위로 당연히 못 나오겠죠. 자, 일단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홀수 번째는 홀수 지수인 거잖아요. 그럼 홀수 번째 마이너스, 짝수 번째는 짝수 지수니까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2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19의 제곱, 20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묶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하나씩 되도록 짝을 이런 식으로 짓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괄호를 치는 순간 이 사이에는 괄호 사이에 덧셈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묶으면 뭐가 좋길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즉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생각하게 되면 합차 공식 써서 2-1 곱하기 2 플러스 1로 쓸 수 있거든요.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하게 되면 합차 공식 써서 4 빼기 3 곱하기 4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6 빼기 5, 6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할 건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자, 20 빼기 19, 20 빼기 19, 20 플러스 19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좋길래 여기가 다 1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1이 되고 나니까 또 남는 게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9 더하기 20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어서 약분하게 되면 21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되셨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없었으면 선생님 이거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확보하는 공식 바로 쓰면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여기에 부호 하나 변화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긴장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을 써서 이렇게 묶었더니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셨으면 이제 14번 문제 이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따금씩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좀 자주 나와요.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 범위를 출제 범위가 미적분까지 안 가다 보니까 특히 수학원과 관련된 그러한 기본적인 정의를 묻는 문제, 성질을 묻는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실수인 것의 개수는 2개거나 1개거나 0개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값이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니까 n 대신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 한마디로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에 2제곱근 이것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2제곱근은 생략해서 제곱근이라고 씁니다. 3제곱근부터 숫자를 꼭 붙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짝수 제곱근은 뭐야? 음수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것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자. 마이너스 3의 2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3의 2제곱근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그걸 x라고 뒀을 때 x를 2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제곱근의 정의죠. 2제곱근이라는 건 x 제곱해서 요 숫자가 되는 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 범위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수에서는 모든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것의 실근은 빵개, 0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기호로 쓰기로 했어요? 개수를 fn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지금 n이 2니까 2. f의 2가 0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이지? 한 7, 8년 전에 나형에서 이런 형태가 기출로 급수, 수열의 합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왔었는데 그때 급수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만 나오는데요. 기출은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똑같이 n이 3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n이 3이면 여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3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면 그걸 우리가 기호로 f의 3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 개수가 몇 개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 번만 더 정의를 해보게 되면 3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x의 세제곱해서 그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홀수 제곱한 경우에는 음수의 홀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고 그게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늘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학2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x세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맞아요?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예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2의 근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우리는 기호로 뭐로 쓴다고까지 배웠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렇게 쓴다고까지 배웠습니다. 그 하나의 근을. 근데 개수는 일단 몇 개? 한 개. 사실 이거는 이런 근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개수가 몇 개냐? 교점이 몇 개냐?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n이 4인 경우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4면은 마이너스 1에 4제곱근. 여전히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어 없어? 4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0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제 네 번째
n이 5인 경우 봐볼게요. 아까 해보니까 약간 느낌이 왔어. 홀수면 n이 홀수면 여기 홀수 제곱근은 이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늘 몇 개야? 한 개야 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5를 대입하게 되면 0에 5제곱근. 뭔가를 5제곱해서 0 되는 거 실수 몇 개? 딱 하나, 한 개. 그래서 F의 5는 한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무슨 변화가 생겨요? 지금부터 n이 6이 되잖아요. n이 6이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되기 시작해요? 6 빼기 5 해서 1, 양수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양수가 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짝수 제곱근의 개수를 실수 범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6 빼기 5는 1이고 1에 6제곱근 하게 되면 무엇을 6제곱해서 1이 되나? 이것의 실근 몇 개? 2개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수학 2에서 x의 6제곱은 안 그려갔지만 x의 6제곱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x의 6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랑 그리고 y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예요. 왜? 척표평면은 실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교점이 2개니까 실근이 2개다. 그게 마이너스 1과 1, 2개다. 2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몇 개? f의 6은 2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것만 되겠어요? n이 7인 경우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n이 7인 경우 f의 7. 여기에 7 대입하면 2에 7제곱근. 7제곱근이든 9제곱근이든 전부 다 홀수 제곱근은 전부 다 뭐야? 한 개 있어요. 자, 이건 f의 9랑도 똑같겠죠? 자, 그럼 이제 f의 n이 8인 경우 봐봐요. n이 8이 되게 되면 8 빼기 3, 5 하면 3이죠. 3의 8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늘 몇 개? 2개. 그럼 이것도 f의 8과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10까지 해야 되죠. 그럼 9번째 거 찾았고 이게 몇 번째 거랑 똑같다? 10번째 거랑 똑같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우리 다 더하기만 하면 되죠. n이 2일 때부터 더하게 되면 n이 2일 때 fa는 0. 요거 0. 필요 없고. 자, 여기서 홀수인 경우만 더해보게 되면 1, 2, 3, 4. 홀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는 전부 다 더하면 4고 이제 n이 짝수인 경우에 n이 2인 경우는 아까 빵이었죠. 둘, 넷, 이제 6부터 2가 됩니다. 2가 몇 번? 하나, 둘, 셋. 2 곱하기 3. 그래서 6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 1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넘겨서 우리 15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사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문제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제곱의 수열의 합 그 문제 하면서 했었던 이 문제가 약간 예고했던 문제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실 아는 뭔가가 있으면 아는 경계선이 있으면 이 문제 정말 별거 아니로 바로 타겟팅해서 풀었을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과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 첫 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과 수열 BN이 이런 관계 있대요. 뭔가 벌써부터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 나라는 걸 보는 순간 문제의 솔루션이 보이셔야 됩니다. 왜지?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수열 AN에 대한 정보를 일반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직접 이 급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BN을 아직 모르지만 AN은 등차 수열. 게다가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차항으로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게 나타낼 수 있죠. 아니 선생님 그런데 상수항은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상수항 C라고 두세요. 하지만 등차 수열은 공차가 0만 아니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왜 n에 관한 1차식이야?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하니까 진짜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래서 공차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상수는 첫 번째 항 빼기 d 이렇게 나타내는 게 상수인 거죠. 그래서 공차만 주어졌을 땐 이거 복잡해. 어떻게 나타내자?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상수 처리해버리자.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상수 처리해버리자 라는 걸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문제는 수열의 일반항을 주고 있어요. AN에 대한 일반항 주고 있죠. 그럼 BN도 AN으로 표현해서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급수를 직접 일반항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라는 게 나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렴하는 급수는 유형이 2개밖에 없어요. 직접 계산하는 급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수능 개념에서 3가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 단서 조건이 뭐였죠? 직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직접 계산을 하는 급수는 축차 대입. 물론 이거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지만 축축축축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 등비급수. 물론 신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린 2가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말고 그럼 또 뭐가 있지? 아니 선생님 이게 바로 직접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직접 계산하는 급수는 요거밖에 없고요. 수렴하는 급수는. 그러면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 구하는 급수의 또 다른 3번째 유형은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거 구할 때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급수의 합이 수렴하면서 뭔가의 값으로 주어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대한 수렴하는 급수의 합이 뭔가 주어지게 되면 걔네들을 더하거나 걔네들을 빼서 이러한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 쓰는 거. 물론 여기 빠진 게 있죠. 여기는 c 곱하기 d라고 하는 상수가 있으면 여기 c 곱하기 d 뭐 이렇게도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총 3가지 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등비급수 아니면 축차 대입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아내? 가에서 알아내겠지. 자, 근데 이걸 보셨다면 축차 대입에서 이것도 사실 많이 선생님하고는 했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AN이 주어졌으니까 정리하면 BN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같이 한번 써보게 되면 자, 진수끼리는 곱하기가 되잖아요. 로그 사이 덧셈은 진수 사이 곱셈이 된다는 0입니다. 그럼 이게 진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10의 0제곱하면 뭐예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bn이 뭐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또 뭐예요? bn이라고 하는 건 1 나누기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급수의 일반항 bn을 지금 an으로 표현해서 알 수 있대요. 근데 an 다 주어졌죠. 물론 c를 모르지만.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an은 3n 더하기 c.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3에 n 플러스 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거분의 1. 부분분수 할 수 있죠. 자, 부분분수가 뭐야?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로 묶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요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bn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거 막 전개해서 뒤에 거 빼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둘이 무슨 관계예요? 등차 수열. 이거다가 공차 3 더하면 이거잖아요. 이건 뭐라고? an에다가 3 더한 거잖아요. 그럼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3이 나오니까 3분의 1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bn 정리한 겁니다. 이제까지 bn을 열심히 정리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 등비급수예요? 축차 대입이에요? 것만 고르면서 하면 된다고요. 급수니까. 뭐예요? 축차 대입이네. 자, 축차 대입은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3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 여기에는 이 항을 우리가 유한계만 더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시그마 자 k 그냥 n으로 쓸까요? n은 1부터 라지 n 이런 게 여러분들 싫어할 수 있으니까 k로 바꿀게요. k는 1부터 n까지 3k 플러스 c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 더하기 c분의 1 요렇게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분의 1. 자, 그럼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c입니다. 바꾸게 되면 1 대입하게 되면 3 더하기 c분의 1 빼기 1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 더하기 c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2 더하기 C분의 1. 2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3 더하기 C분의 1 해서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n을 대입하게 되면 3n 더하기 C분의 1 빼기 3n 플러스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몇 개 나와요? 하나,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와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요. 일반적인 식을 볼게요. am분의 1 더하기 빼기 am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 축차 대입은 항번호가 몇 칸 차이예요? 한 칸 차이입니다. 항번호가 한 칸 차이면 n 대신에 이거 k예요. 여기 첫 번째 앞에 있는 거 대신 앞에 거가 항번호가 빨라야 돼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썼을 때 항번호가 이게 먼저 오는 거, 이게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칸 차이면 여기 k 대신 1을 대입하고 여기 k 대신 n을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뭐야? 1 대입한 게 3 더하기 C분의 1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n 대입한 게 뭐예요? 여기다 n 대입한 거 3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C분의 1 진짜 그렇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전에선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나열하는 건 연습하면서 하시고 실전에선 어떻게 한다? 축차 대입이야. 바로 캐치했으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거 한 칸 차이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 k 대신 1, k 대신 n 바로 이렇게 대입해서 요거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bn이라고 하는 것에 급수의 합은 무엇이었냐면 3분의 1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 여기를 k로 바꿀게요. k 3k 더하기 c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 더하기 c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뭘로 바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죠. 위에 있는 식으로 k는 1부터 n까지로 바꾸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나왔어요? 한 칸 차이니까 k 대신 1 여기 대입하고 k 대신 n 이렇게 대입해서 3n 더하기 c분의 1 빼기 3n 플러스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3분의 1과 리미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이 되고 여기 1 대입했으니까 3 더하기 c였죠. 3 더하기 c분의 1만 분자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c분의 1이 12분의 1이다 라고 한 게 나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약분하게 되면 3, 4, 10이니까 4가 3 더하기 c가 돼서 c가 얼마예요? c가 1. 자, c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an은 3n 더하기 c인데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1 대입하게 되면 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약간 선생님이 좀 더 욕심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중간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축차 대입 성질로서 정리가 되면 이런 급수의 합도 사실상 이 뒤에 있는 꼬리항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한다면 실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어디서 보시냐?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에서 급수 파트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 급수 파트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2부의 해설에서는 우리 16번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